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서원권 목사입니다. 이 국힘당의 혼란과 이 여러 가지 딜레마에서 중심적인 인물들이 이제 김기현 대표까지 아주 그 어려운 이제 뭐 사면 초과랄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진 사람이 이제 김재원 발언의 그 촉발로 인해서 전강훈 목사와 그 다음에 이 황교안 그리고 홍준표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됐는데요. 이 황교안과 이 홍준표는 국힘당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인물 또 이렇게 그 대표까지들 이렇게 한 분이고 선거를 많이 치누었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이제 협공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황교안은 특히 이제 이런 때에 이제 그 공격을 하면 완전히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이제 전 목사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계속 고소할 것이다. 뭐 이런 말에서 그런 게 드러나고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도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한때 좋았던 때가 있었죠. 정강훈과 결별한 황교안 목사가 정치적으로 오염하고 타락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 어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황 대표는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거 YTN에 나와가지고 우리 전 목사님이 바뀌었다. 타락했다. 타락 이전에는 그래서 같이 했고 타락 이후에는 같이 못하는 것이다. 이제 타락 전과 강조를 하면서 타락 전과 타락 후로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고소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자가 묻기를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겁니까? 아니면 공천 요구 그런 게 타락된 건가 물으니까 이 황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이 오염된 거짓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 한때 저와 관련돼서 유튜브 이 그 대회를 할 때 전 목사가 거짓말을 해서 가까이 가면은 갈 수가 없다. 가면은 뭐 손해본다. 이런 쪽으로 말을 한 것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아주 굉장히 분노를 하고 더욱이 갈라섰는데요. 여기도 또 그런 말을 하니 오염된 거짓 정치를 하면서 속이고 있다. 여기에 부분에 분노하고 결별을 선언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 목사가 어떤 것을 거짓말을 글쎄 50억 이야기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날 황 대표는 이 전 목사 측이 이 총선 당시에 2020년 총선까지 과도한 공천을 요구했다고 또 말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전달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많은 숫자를 요구했다. 이게 이제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했는데 이번에는 믿을 만한 본인의 사람이 우리 쪽에 와서 요구했다. 직접 한 게 아니고 아예 명단까지 해서 과도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게 거짓말하고 관련이 있나요? 전 목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200석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허허 하면서 이렇게 한 걸 들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했다. 그렇게 해서 되면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속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물은 줄로 아는데요. 뭐 그것은 전 목사가 찍으라 한다고 다 찍겠느냐. 그 영향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본인은 태풍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미풍으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태풍이라는 것이 거의 많이 밝혀진 것이죠. 왜냐하면은 김기현이 이렇게 아주 완전히 결별 선언을 하지를 못하고
또 김재원이나 또 태영호나 뭐 이런 김기현도 이번 이 광화문 광장에 그 연설하고 난 이후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풍이 아닌데 이렇게 당원을 많이 보내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전 목사 찍으라고 하면 찍나? 시민들이 가볍게 요것도 조금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님자를 붙이고 웃으면서 용기 있는 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문제는 전 목사께서는 서로 싸우면은 안 된다. 내부 총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 이런 홍준표와 더불어 이제 그렇게 안겨서 목사 장로가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나도 그쪽에서 치하를 하면 나도 치하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아침 그 토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교안은 다 지난 것인데요. 그때 자신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손해보겠다 해서 고소를 했고 전 목사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신이 표에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다 떨은 거지. 이 대표 선거에서 8점 몇 프로밖에 못 받았잖아요. 다 자기 잘못인데 이 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와서 싸움을 붙어보겠다. 이게 아주 그 순수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이 탄핵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무성은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남자답게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좀 자중하고 물러서 있어야 되는데 또 대통령 후보를 1년 만에 나오고 또 이 대표를 또 해보겠다고 또 나오고 이것이 뭔가 좀 이게 회계에 있어서라든지 그 인성에 있어서라든지 책임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4.15 총선에 이 국회의원 선거 때에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이게 대표로 있을 때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4년간 국회의원 169석, 170석을 만들어 주어놔놓고 이 고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 또 이어서 대표로 또 해보겠다. 이제 회계라고 하는 빈미를 가지고요. 이게 너무도 얼굴은 웃으면서 하지만은 이게 참 뻔뻔한 것이죠. 이거는 예의에 엄청난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제가 늘 문제를 삼는 것은 이 타락했다 이런 말을 쓰면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왜냐? 이게 참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이제 출발로 삼고 나오겠다. 아주 큰 절을 하듯이 하고 고성국 TV 나가서 했는데요. 이 회계를 진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계를 하면은 이렇게 웃기는 웃지만은 이런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볼 때 곧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아주 이제 그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굉장한 이게 이 모순과 하나님께 불경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참 우리가 화합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오히려 손을 내밀고 고소를 하지를 말았어야 되고요. 선거가 끝났는데 무슨 고소를 합니까? 그 전에 자신이 또 고소를 해다 놨고 또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로서 또 광화문 우파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이중성이라가 할까 권력의 어떤 면에서는 도치가 되어지면은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더 앞세우는 이런 것이로 여겨지는 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